안녕하세요. 계용 작가의 단편소설 인간적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용 작가의 단편소설 인간적은 1947년 2월 백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작품을 만나보실까요? 바람은 아닌 것 같다. 유리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판장까지 울린다. 분명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환자인가? 여보세요 하고 부르기까지 한다. 틀림없는 사람이다. 뜨인 눈에 정신이 좀 더 새로워진다. 스위치 줄을 당긴다. 짤깍 불빛이 방 안에 찬다. 안에 눈도 뜨인다. 뭐예요? 뭐 환자겠지 뭐. 아이, 내버려 두세요 그냥. 아내는 역한 게 밤 환자다. 언제나 잘 때 오는 환자면 내버려 두라고 한다. 남편의 행동이 자기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간호부도 약제사도 없다. 환자를 들이면 남편과 함께 일어나 행동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던져진 직책이다. 그것도 돈이나 왕왕 들어오는 시끄러움이라면 역할 것도 없겠다. 남편의 의사술로는 밤마다 밤잠을 못 재워도 이런 궁박은 면할 수 없을 게 빤히 내다 보인다. 본시 남처럼 자본을 많이 들여서 이렇다 눈에 번쩍 뜨이도록 그렇게 병원을 차려놓지는 못했어도 이만한 정도로도 남들은 다들 번지르하게 산다. 아무리 쌀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양식도 마음 놓고 못 되는 병원. 무엇이 탐탁해 밤잠까지 못 자고. 생각할수록 사람만 미치는 짓 같다. 으스하게 느껴지는 한기가 더욱이 오력을 줄여잡는다. 어서 불 끄고 누우세요. 내버려 두면 찾다가 그냥 가지 않겠어요? 귀찮은 듯이 아내는 이불을 푹 뒤집어 쓴다. 진도 정말 일어나기가 을씨년스럽다. 싫은 마련으론 모른 체하고 그대로 누웠겠지만 환자라면 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늘 한 걸음 먼저 앞선다. 밤이 아니라 비바람이 들고 쳐도 개업 이래 7, 8년을 환자를 한 번도 모르는 채 돌려보내본 일이 없다. 이게 아내의 비위에는 날마다 역해진다. 아이 참, 3시가 넘었는데. 아내는 여전히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눈치지만 지는 자기 생각대로 옷을 분주히 주워 입고 문간으로 나간다. 왕진이었다. 인력거가 대동했다. 지는 다시 들어와서 벽에서 외투를 꺼낸다. 그래, 가시려고요? 가야지 그럼. 박군이 탈이 급한 모양이로군. 이 밤에 사람을 보냈을 때는. 박 선생이요? 그럼 뭐 안 가셔도 괜찮지 않아요? 그 변덕 많으시니까 배나 좀 아프신 게지. 아, 어제도 멀쩡하게 한참이나 웃고 떠들다 가시지 않았어요? 병이란 눈썹에서 떨어진단 말도 못 들었어? 아이, 추운데 왕진비도 없을걸? 그래서 친구를 좋다는 거지. 당신만 친구를 좋다면 뭘 허우? 친구도 당신을 좋대야지. 그이가 장작 장사를 크게 하니 우리가 장작 걱정이 없소. 포목상을 크게 하는 친구가 있으니 우리 집이 허우를 안 벗고 지나오. 감기만 좀 들어도 찍하면 밤이고 낮이고 오느라 가느라 고생만이지. 그 비싼 약을 공짜로 제공하고 약값을 안 받으면 장작값도 안 받아야 경우가 옳잖아요. 그래도 저번엔 남보다 100원을 싸게 받더라면서. 그럼 우리도 이제부터 약값을 꼭같이 매기고 한 100원 덜 받읍시다. 아유, 정참. 인젠요, 약값 사람 봐가면서 붙여요. 다른 병원에서들은 환자의 옷을 보고 약값을 매기두만. 남보다 허리 받으면서도 그것도 못하고. 괜히 그런 말 말아요. 우리보다 더 싸게 받는 병원도 있을지 누가 아우.
당신은 그저 늘 자신이 헐하시면서도 영악하거니 하시지요. 영악해도 헐하거니 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약값 싸게 받는 병원이 서울 장안에 그래 어디유? 그러고선 뭘 먹고 살려고? 우리도 못 사는 걸. 우리 이건 그래 사는 게 아닌가? 죽은 겐가 그럼? 어련히 죽은 거나 다름없는 목숨이지요. 우리 사는 걸 그럼 산다고 하겠어요? 당신은 나 하나를 남처럼 한번 잘 살아보게 하겠다는 그런 욕심이 당초에 없으시잖아요. 사람은 다 제 멋에 사는 거야. 남은 그렇게 사는데도 난 이렇게 살아야 마음이 가뿐하거든. 마음 가뿐히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지 뭐야. 아이고, 당신만 마음이 가뿐하면 뭘 하세요? 내 맘도 가뿐해야지. 정참 인젠 방침을 좀 고쳐야 할 거예요. 친지의 환자도 약값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 병원 일 다 몰라요. 친구의 약값에 관심 안 오면 영에 가까운 수입을 무얼로 지탱을 해요, 글쎄. 그리고 당신 간호부랑 약제사랑 다 두고 하세요. 난 가정 헐고 그 단련은 이제 신물이 돌아요. 지는 대답이 어려웠다. 결혼하고 나서 10여 년에 처음으로 듣는 되알진 불평인 것이다. 자기의 뜻이라면 싫든 좋든 거역 한번 해본 일이 없이 웃으며 실행해온 아내다. 병원 일 다 모르겠다. 이제 신물이 돈다. 아니 놀랄 수가 없다. 자기의 생활이 아내에겐 그렇게도 역겨웠던 것인가? 그런 걸 아내는 참아왔다. 참다 못해서 이야기한다. 과연 그토록 자기의 생활은 아내가 참을 수 없이 역겨울 정도로 그렇게 보통의 범주를 넘어선 자기만을 위한 생활이었던가? 지는 자기 자신이 생활 신념에 대한 커다란 의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생활이 가정을 헌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도 내 성의나 노력만은 어디까지든지 당신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자라나는 자식이 넷이나 있잖아요. 당신의 생활 신념 속엔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것들의 양육 책임은 누가 져야 옳죠? 이런 책임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의 영업에 반드시 새로운 방침이 세워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치닥거리를 직접 책임 맡은 나만큼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분명한 대자비가 더욱이 진의 정신을 때린다. 진은 사실 그런 건 잘 모른다.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모르고 지냈다. 아이들의 옷감이 없다 해도 그렇거니 하고 그저 들었을 뿐이고, 장작이 없다, 무엇이 없다 해도 그저 그렇거니 들었을 따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한 일도 없다. 환자가 찾아오면 병을 보아줄 뿐이었고 처방을 써주었으면 그만이었다. 생활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약값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 비과학적인 생활이 가정의 장래를 우렵게 된다는 말이다. 정신이 들었다. 난 당신이 그렇게 가정을 몰라볼 줄은 몰랐어요. 환자의 노예로만 그렇게 충실하시고 아마 명년 이때가 돌아오면 가족이 하나 더 늘게 될 것도 당신은 모르고 계시죠? 아내는 또 하나의 임신까지 은근히 알린다. 이것도 몰랐던 사실이다. 그러니 가장의 책임은 자꾸만 무거워간다는 말이다. 지는 자기의 어깨가 금시 거북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생활 방침을 고쳐야 한다. 병을 고치려면 무서울 것이 없어도 돈을 벌려면 무서울 것 같다. 어떤 태도를 취해야 생활 방침이 새롭게 서게 될 것일까? 어리벙벙한 생각을 하는 채 지는 인력거의 재촉을 받는다. 도착해 보니 환자는 도사리고 앉아 웃으며 맞는다. 지는 어이없이 바라본다. 나 잠 좀 자게 해줘.
자넨가 환자란?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엔 진도 불쾌하다. 멀쩡한 사람이 날이 좀 추운가? 밤도 깊었는데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명령이었다. 웬일인지 어제 저녁부터 못 자. 오늘 밤까지 못 자면 이틀 밤을 꼬박 새게 되는 푼순이 이렇게 잠을 못 자면 수면 부족으로 꼭 병이 들고야 말겠지. 아니, 잠 좀 못 자는 걸 가지고 사람을 명령이야? 밤마다 뜬 눈으로 새는 사람은 벌써 병들어 죽은 지 오래겠네. 오늘 밤은 또 자네 때문에 내가 새게 되지 않나? 미안허이. 이러다간 꼭 죽을 것만 같으니 어떡하나. 그래도 무슨 병이 있으니까 잠이 안 오겠지. 좀 봐주게. 저고리 고름을 풀며 나앉는다. 지는 기계적으로 가방에서 청진기를 꺼내 꼭지를 귀에 꽂고 나발 주둥이로 가슴을 짚는다. 젊은 여인의 가슴처럼 풍만한 피육이다. 청진기 주둥이가 살 속에 푹 잠긴다. 주위에서 들어보아야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심장도 묻어나다. 짚어보고 두드려보고 거듭해보아도 조금도 이상이 없는 건강체다. 왜 못 자는 것 같나? 의사의 손이 폼에서 떨어지기가 바쁘게 묻는다. 지는 말없이 미소를 짓는다. 병을 자청하는 병이었다. 유한 계급에 항용 있는 환자인데 그런 환자를 뜨끔이 못 대고 어디서 떼냐고 아내가 늘 그저 돌려보내는 것을 아쉬워하는 그런 상대인 것이다. 지는 순간 대답이 어려웠다. 그렇잖아도 오늘 밤은 아내의 불평이 생활의 설계에 조리가 분명하였다. 박군이 이런 환자인 줄을 안다면, 그러고도 치료 방법이 전과 다름이 없었다면 불평이 좀 더 어지러울지 모른다. 자기도 이제부터 박군을 위시해서 이런 유의 환자면 한 보름이고 달프고 날마다 병원에를 오게 해서 포도당이나 그런 엉뚱한 주사라도 주면서 정신치료를 시켜볼까? 아내의 의견을 조차 마음이 끌렸다. 그러나 그 순간뿐 더 달리 대답이 좀채 변통되지 않는다. 응? 왜 못 자냐고? 다시금 환자의 재촉을 받을 때 자네 말이야, 자네는 그게 유한병이야. 해야 할 대답에 거침이 없었다. 유한병이라니? 멀쩡한 사람이 병을 자청하는 병이란 말일세. 병을 자청한다고? 안 오는 잠을 자꾸 병이 있어서 안 오는 것처럼 부둥부둥 애를 쓰니까 더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꾸 애를 쓰면 정말 병이 생기는 거지. 정말이야? 아무리 자려고 눈을 힘껏 감고 있어도 잠이 안 오는데. 병이 있거니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으니까 잠이 왜 오겠어? 병이 없거니 하고 눈을 감아야 잠이 오지. 아니야, 병이 없어 하고도 눈을 감아봤어. 그래도 잠이 안 오던걸? 마음속에선 병이 있다 생각을 하고 누우니까 글쎄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없는 병을 있다고 의심을 다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비웃고 마음을 턱 놓고 누워서 눈을 좀 감아보게. 스르르 잠이 올 거야. 아니야, 그래도 못 잘 것 같아. 무슨 생각이야 안 하고 누워봤겠나. 나 수면제 좀 줘. 뭐 무슨 주사나 그런 것도 있나? 수면제고 주사고 다 필요 없네. 글쎄 무슨 병이 있다고 수면제를 쓰고 주사를 놓겠나? 수면제라는 게 그게 나쁜 거야. 그걸 쓰면 그게 습관이 돼서 수면제를 안 쓰고는 잠을 못 자네. 그러니까 약의 효력을 빌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게야. 병이 없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말이지. 어디 한번 그런 마음으로 좀 누워서. 이런 종류의 환자면 언제나 하던 이야기 그대로 되뇌어 약이 필요가 없다는 말을 신이 나서 역설을 하다가 지는 문득 아내가 눈앞에 나타나 끝을 채 다 못 맺고 저도 모르게 멍하니
환자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고지 듣지 않으려는 이런 환자의 그 묘한 심리에는 얼마든지 아내의 의견을 적용해도 감쪽같이 속을 것임이 뒤미쳐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미 숨김없이 쏟아놓은 이야기였음이 미루어질 때 역시 가뜩한 마음임은 어찌하는 수가 없었다. 무슨 어려운 한 장면을 치르고 난 것 같은 후련한 기분이다. 자네 병은 약이 필요 없네. 꼭 마음으로 다스려야 될 병이야. 마음으로. 아주 그런 신념을 굳게 주기 위해서 지는 거듭 주의에 힘을 준다. 그러나 환자의 마음에는 약 이외에 병이 다스려질 것 같지 않다. 아니, 마음만으론 암만 해도 정말 못 잘 것 같아. 수면제 좀 줘. 애월을 하다시피 환자는 진의 손목을 붙든다. 정 그렇게 수면제 없으면 못 잘 것 같은가? 그러면 내 수면젤랑은 좀 주지. 줄 테니까 쓰지는 말고 수면제와 한번 싸워보게. 수면제를 머리맡에 놓고 여기 약이 있다. 그래도 잠이 안 올 테냐? 안 오면 먹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약과 마음과 싸워보란 말이야. 그럼 내 좀 보낼게. 이야기를 다 해놓고 일어서며 생각하니 새벽 3시에 자다가 일어나 내버려 두라는 왕진을 갔다 와서 간단한 수면제 한 장의 처방만을 천연스럽게 조제실 창고에다가 내밀어 놓기는 전에 없이 아내에게 미안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병원일 다 모른다. 이제 신물이 돈다. 하는 소리가 그대로 귀에 젖었다가 따라 앞선다. 박군의 병명은 알릴 필요 없이 슬그머니 손수 약을 지어 보내는 것이 양책일 것 같다. 그래서 지는 병원으로 돌아오자마자 조제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아내가 깨어 있었을 줄은 몰랐다. 전에 같으면 처방을 내놓을 따름 모든 것을 조제실에 맡기고 아랑곳도 안 하였을 남편이 외투도 모자도 벗지 못하고 조제실과 약장으로 손이 손수가는 것이 범상치 않은 왕진이었던 것 같게 아내의 눈에는 생각되었다. 아니, 그이가 무슨 급한 탈이세요? 눈이 둥그레져서 마주서는 아내다. 지는 대답이 곤란하다. 머뭇거려 보았지만 묘책이 없다. 아, 그런 거 아니야. 우선 나가는 대로 꾸며댈 수밖에 없다. 그럼 뭐예요? 난 당신이 자나해서. 약을 손수 짓는 데 대한 변명으로 또 받아본다. 자기는요, 돌아오시면 약을 지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무슨 탈인데요? 대단치 않아. 아니, 대단치 않은데 밤에 사람을 오래요? 하다가 짓고 있는 약이 단순한 수면제임을 아내는 알아본다. 잠을 못 주무세요, 그이가? 대단찮은데 잠을 못 주무세요? 감기예요? 대답은 여전히 곤란하다. 짓는 약이 수면제인 것은 아내 눈이나 자기의 눈이나 똑같이 내려다보고 있다. 속일 수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야. 잠 못 자는 병이야. 결국은 제대로 알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어이없는 일이다. 사람만 빚지는 짓이었다. 속임수엔 요행도 없는 것임을 다시금 체험하고 제멋대로 마음을 행사하는 것이 언제나 편안한 마음임을 지는 좀 더 깊이 깨닫는다. 대답에 자신이 선다. 왜 그 돈 있는 사람들 그런 병 흔히 있잖아. 멀쩡한데 자지 못하고 애쓰는 병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요? 그래서 수면제를 짓고 있잖아. 그래, 그것뿐이에요? 그럼 잠 못 자는데 뭘 더 줘? 언제나 같은 모습인 남편이었다. 아내는 어이가 없는 듯이 남편의 손끝에서 접히기 시작한 약봉지에만 눈을 주고 대답이 없다. 수면제도 쓰면 습관이 되어서 안 돼.
네, 지어 보내긴 보내도 쓰진 말고 잠과 싸움을 해보라고 그랬지. 머리맡에 놓고 말이야. 계용목 작가의 단편소설 인간적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계용목 작가의 작품 가운데 오리알 추천드립니다. 어느 착한 소년의 이야기고요. 목가, 청춘도, 그리고 연애사파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이야기를 다룬 수달 함께 추천드립니다. 작품들 모두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고요. 계용목 작가의 작품들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검색이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